1701년 10월 10일 창덕궁 취선당. 하얀 옷을 입은 여인 한 명이 사약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한으로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녀는 숙종의 후궁이었습니다. 아니, 한때는 왕비였습니다. 장희빈. 조선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여인 중 하나였습니다. 야사에 전해지는 바로는 그녀가 사약을 마시기 직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어도 귀신이 되어 너희 모두를 괴롭히리라. 그리고 더 섬뜩한 말이 이어졌다고 전해집니다. 중전도, 왕도, 내 아들도 평안하지 못하리라. 이 궁궐은 영원히 저주받을 것이다. 피를 토하며 죽어간 그녀. 그날 밤부터 궁궐에는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간에 떠돌던 소문에 의하면 취선당에서 밤마다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의 모습이 보였다는 목격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희빈이 죽은 지 불과 4개월 후 인현왕후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건강하던 왕비가 갑자기 병들어 죽었습니다. 궁중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장씨의 저주다.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저주였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권력 다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과 질투, 권력과 복수, 그리고 죽음 너머까지 이어진 원한의 이야기입니다. 한 여인의 저주가 왕실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은 섬뜩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조선 궁중을 떠돌던 가장 무서운 야사 중 하나, 장희빈의 저주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장희빈은 누구였을까요? 그녀의 본명은 장옥정이었습니다. 1659년 역관 장형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양반 집안은 아니었지만 그녀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뛰어난 미모와 총명함이었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그녀는 어려서부터 야심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언젠가 궁궐에 들어가 왕의 총애를 받겠다고 말했다는 전승도 있습니다. 1680년 그녀는 숙종의 눈에 들었습니다. 당시 숙종에게는 정비 인현왕후가 있었습니다. 민씨 집안 출신의 온화하고 선량한 왕비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반면 장씨는 달랐습니다. 숙종의 총애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들을 낳았습니다. 훗날 경종이 되는 세자였습니다. 이것이 장씨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왕자의 어머니라는 지위였습니다. 인현왕 후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씨는 총애를 믿고 교만하여 왕후를 업신여겼다. 표면적으로는 후궁이 왕비에게 예를 갖추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달랐습니다. 장씨는 자신이 진짜 주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을 낳았으니까요. 그리고 1689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숙종이 인현왕후를 폐위시키고 장씨를 왕비로 책봉한 것입니다. 기사환국이라는 정치적 변동 속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궁녀 출신도 아닌 역관의 딸이 조선의 왕비가 된 것입니다. 장희빈의 꿈이 이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영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694년 갑술환국으로 상황이 뒤집혔습니다. 인현왕후가 복이 되었고 장희빈은 다시 후궁으로 강등되었습니다. 한 번 맛본 권력의 단맛을 잊을 수 있었을까요?
왕비에서 후궁으로 떨어진 굴욕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민간에 떠돌던 이야기에 의하면 장씨는 밤마다 이를 갈며 인현왕후를 저주했다고 합니다. 언젠가 반드시 복수하리라. 그 복수의 기회가 곧 찾아왔습니다. 아니, 그녀가 그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1701년 초 궁궐 깊은 곳에서 비밀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야사에 전해지는 바로는 장희빈이 몰래 무당을 불러들였다고 합니다. 취선당 안쪽 은밀한 방에서 저주 의식이 거행되었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 인현왕후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궁녀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상한 소리가 밤마다 들렸다고 합니다. 북소리, 주문소리, 그리고 무언가를 태우는 냄새. 하지만 아무도 감히 그 방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장희빈의 노여움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인현왕 후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씨가 무녀를 불러 왕후를 저주하였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식이었을까요?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인현왕후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적은 인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프로 만든 인형의 심장 부위에 바늘을 꽂았습니다. 매일 밤 그 인형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아프고 병들어 죽어라. 하루빨리 이 세상을 떠나라. 장희빈의 집념은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한때 자신이 가졌던 왕비 자리, 그것을 빼앗아간 인현왕후에 대한 증오가 얼마나 깊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이 발각되었습니다. 1701년 어느 날 내관 한 명이 우연히 그 방을 보게 되었습니다. 문틈으로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신당이 차려져 있었고 저주 인형들이 널려 있었으며 주술 도구들이 가득했습니다. 내관은 곧바로 숙종에게 고했습니다. 숙종은 직접 그 방을 확인했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장희빈의 저주 현장을 본 것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여인이, 왕자의 어머니가 이런 금기를 저지르다니.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만약 이 저주가 정말 효험이 있다면, 인현왕후가 정말 죽는다면, 아니, 혹시 이미 인현왕후가 병든 것도 이 저주 때문은 아닐까? 야사에 따르면 당시 인현왕후는 실제로 몸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 저주의 효과였을까요? 숙종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장희빈을 죽여야 한다고. 왕자의 어머니를 죽인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왕비를 저주한 죄는 더 큰 역모였습니다. 숙종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장희빈의 운명이 정해진 순간이었습니다. 1701년 10월 10일이 다가왔습니다. 장희빈은 취선당에 유폐되어 있었습니다. 사약이 내려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이오? 나는 세자의 어머니이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정은 내려졌습니다.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사약을 가지고 온 내관이 취선당에 도착했습니다. 장희빈은 사약잔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끝이라는 것을. 자신의 야심과 권력욕이 결국 죽음으로 끝난다는 것을. 야사에 전해지는 바로는 그녀가 마지막 순간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내가 인연을 저주했단 말이오. 좋소. 그렇다면 나도 저주하리라. 나는 죽어서 귀신이 되어 이 궁궐을 떠나지 않을 것이오. 그녀의 목소리는 울부짖음에 가까웠습니다. 분노와 한이 뒤섞인 외침이었습니다. 중전도 편하지 못할 것이오. 왕도 두고두고 후회하리라. 내 아들 세자도 평생 불행할 것이오. 이것이 나의 저주요. 사약 잔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민간 전승에 의하면 그녀가 사약을 마시기 전 거울을 보았다고 합니다. 한때 조선 최고의 미인이라 불렸던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이제 곧 죽을 얼굴을. 내가 너무 아름다웠던 것이 죄였소. 왕의 사랑을 받은 것이 죄였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사약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독이 몸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몸을 비틀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그녀가 피를 토하며 죽어갔다고 합니다. 하얀 옷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증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죽어가면서도 저주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억하라. 나는 반드시 돌아오리라. 그리고 숨이 끊어졌습니다. 장희빈 42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한때 왕비였던 여인이 영모죄로 사약을 받고 죽은 것입니다. 그날 저녁 궁궐은 이상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궁녀들의 증언에 따르면 취선당 주변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고 합니다. 10월이지만 한겨울처럼 추웠다고 합니다. 누군가의 울음소리 같은 것이 들렸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장 씨의 원혼이 떠돌고 있다. 궁중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과연 저주는 실현될 것인가? 그녀가 정말 귀신이 되어 돌아올 것인가? 그 답은 곧 나타나게 됩니다. 장희빈이 죽은 후 궁궐에는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야사에 전해지는 첫 번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장희빈이 죽은 지 며칠 후 인현왕후가 잠을 자다가 깨어났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노려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침전 한 구석에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여인은 장희빈이었습니다. 마마, 저것이. 옆에서 자고 있던 궁녀가 그것을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다시 보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순한 꿈이었을까요?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인현왕후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장희빈이 나타나 자신을 저주했습니다. 내 차례다. 곧 내가 있는 곳으로 오게 될 것이다. 인현왕후는 두려워했습니다. 궁녀들에게 말했습니다. 밤에 혼자 두지 말라. 항상 촛불을 켜두라. 밤이 되면 떨었습니다. 잠들기가 무서웠습니다. 민간에 떠돌던 이야기에 의하면 취선당 근처를 지나가던 내관들도 이상한 것을 봤다고 합니다. 창문 너머로 하얀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을.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 궁녀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밤중에 여인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기쁜 웃음이 아니라 뭔가를 저주하는 듯한 웃음이었습니다. 숙종도 편하지 못했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그는 밤마다
장희빈의 꿈을 꿨다고 합니다. 꿈속에서 장희빈이 나타나 물었습니다. 왜 나를 죽였소? 세자의 어머니를 죽여도 되는 것이오? 숙종은 잠에서 깨어나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한때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을, 자신의 아들을 낳아준 여인을 자신이 죽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701년 12월 장희빈이 죽은 지 2달 만에 인현왕후가 갑자기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건강했던 왕비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어지럽다고 했습니다. 몸이 차갑다고 했습니다. 어이들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병명을 알 수 없었습니다. 약을 써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인현왕후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장씨의 저주라는 것을. 장씨가 나를 데리러 왔구나.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궁중 사람들도 모두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보통 병이 아니다. 저주다. 장씨의 원한이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1702년 8월 14일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인현왕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희빈이 죽은 지 불과 10달 만이었습니다. 저주의 첫 번째 희생자가 나온 것입니다. 장씨의 저주가 실현되었다. 궁궐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인현왕후의 죽음 이후 궁궐은 완전히 저주받은 곳이 되었습니다. 숙종은 무너졌습니다. 2 여인을 모두 잃었습니다. 한 명은 자신이 죽였고 다른 한 명은 자신이 죽인 여인의 저주로 죽었습니다. 야사에 전해지는 바로는 숙종이 밤마다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취하지 않으면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잠들면 2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장희빈이 나타나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말이 맞았지요? 중전도 편하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인현왕후가 나타나 울며 말했습니다. 왜 저를 지켜주지 못했습니까? 숙종은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주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무서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희빈의 아들, 세자 윤훗날 경종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부터 건강하지 못했던 세자였지만 어머니가 죽은 후로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몸도 약했지만 정신도 불안정해졌습니다. 한중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자의 증세가 날로 심해져 제대로 말을 하지 못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세자도 어머니의 귀신을 봤다고 합니다. 밤중에 어머니가 나타나 울었다고. 내 아들아, 미안하구나. 어미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구나. 세자는 괴로워했습니다. 어머니를 그리워했고 동시에 두려워했습니다. 민간에서는 이렇게 수군거렸습니다. 장씨가 죽으면서 자식까지 저주했다고 하던데. 아니다. 장씨는 자식을 사랑했다. 하지만 그 원한이 너무 깊어서 결국 자식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숙종은 아들을 보며 괴로워했습니다. 장희빈을 죽인 것이 옳았을까?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1720년 숙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기 전 그는 계속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용서해다오. 내가 잘못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이었을까요? 장희빈에게? 인현왕후에게? 아니면 둘 다였을까요? 경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재위 기간은 불안했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경종은
궁궐 곳곳에서 어머니의 환영을 받다고 합니다. 어미는 항상 내 곁에 있단다. 저주인지 위로인지 알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경종은 4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1724년 37세의 나이였습니다. 독살설이 돌았지만 공식적으로는 병으로 죽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장희빈의 저주는 그녀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에게까지 미친 것일까요? 궁중에서는 여전히 소문이 돌았습니다. 밤이 되면 취선당 근처에서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의 모습이 보인다고, 장희빈의 원혼은 여전히 궁궐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이야기가 얼마나 사실일까요? 장희빈이 정말 저주를 남겼을까요? 인현왕후는 정말 그 저주 때문에 죽었을까요? 경종의 불행도 어머니의 저주와 관련이 있을까요? 역사 기록을 살펴보면 몇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 장희빈은 1701년 10월 10일에 사약을 받고 죽었습니다. 이것은 실록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고 사건, 즉 인현왕후를 저주한 혐의로 사형당했습니다. 둘째, 인현왕후는 1702년 8월 14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희빈이 죽은 지 10개월 만입니다. 공식 기록에는 병으로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셋째, 경종은 재위 4년 만에 37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평생 병약했고 정신적으로도 불안정했습니다. 이것들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사이의 연결고리는 야사입니다. 장희빈이 죽으며 저주를 남겼다는 것, 인현왕후가 귀신을 봤다는 것, 궁궐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 이것들은 모두 야사와 민간 전승에서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거짓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야사에는 공식 기록이 담지 못한 당시 사람들의 감정과 분위기가 담겨 있습니다. 당시 궁중 사람들은 정말로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한때 왕비였던 여인이 사약을 받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현재 왕비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저주다. 이 말은 공포의 표현이었습니다. 동시에 죄책감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숙종은 정말로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두 여인을 모두 잃었습니다. 한 명은 자신의 손으로 죽였고 다른 한 명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경종도 평생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를 안고 살았을 것입니다. 자신 때문에 어머니가 죽었다는 생각, 영모자의 아들이라는 낙인. 이것이 그를 병들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저주는 실제로 있었을까요? 어쩌면 진짜 저주는 따로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죄책감과 두려움, 원한과 복수라는 인간의 감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감정들이 만들어낸 심리적 저주였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권력의 허무함입니다. 장희빈은 왕비가 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왕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권력은 오래가지 못했고 결국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둘째, 복수의 무의미함입니다. 장희빈이 인현왕후를 저주하고 죽였다 해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자신도 죽고 인현왕후도 죽고 결국 남은 것은 불행뿐이었습니다. 복수는
새로운 불행만 낳을 뿐입니다. 셋째, 욕망의 위험성입니다. 장희빈의 야심은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그 야심이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지나친 욕망은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모두 불행하게 만듭니다. 넷째, 선택의 무게입니다. 숙종은 장희빈을 죽이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 선택이 옳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결과는 평생 그를 괴롭혔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항상 결과를 동반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간 감정의 힘입니다. 사랑, 질투, 증오, 복수심. 이런 강렬한 감정들은 때로 초자연적인 힘처럼 보일 정도로 강력합니다. 장희빈의 저주가 실제로 있었든 없었든 그 이야기가 수백 년간 전해지는 이유는 그 속에 담긴 인간 감정이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입니다. 장희빈의 저주 이야기는 단순한 귀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권력, 사랑, 질투, 복수라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감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만이 아닙니다. 패자의 이야기, 민간의 기억, 그리고 야사 속에도 우리가 배워야 할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300년이 넘은 이야기지만 장희빈의 저주는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권력의 허무함, 복수의 무의미함, 그리고 인간 감정의 무서운 힘을.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흥미로우면서도 생각할 거리를 남겼기를 바랍니다. 궁궐의 어두운 밤,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의 그림자. 그것이 정말 장희빈의 원혼일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가 가진 어두운 감정의 그림자일까요? 답은 여러분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조선 야사 이야기를 함께 나눠요.